네, 안녕하십니까. 예수촌교회 이준택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줌 공용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줌 계정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줌하고 골뱅이를 치신 다음에 jesusbill.or.kr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입니다. 저희가 네이버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인터넷이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jesusbill.or.kr 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 아이디는 구글 계정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디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글 계정에 소속되어 있는 이 줌 계정을 가지고 이제 줌이라고 하는 회사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서 회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만든 이후에 구글 내 구글 캘린더라고 하는 달력에 회의 일정을 공유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공용 계정을 다 같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줌을 동시 접속을 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줌 일정에 대해서 회의 일정을 공유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회사 사이트를 접속해서 회의를 예약하고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회의를 만든 일정을 구글 캘린더 달력을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언제 어떤 그룹에서 줌 회의가 진행되는지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줌 일정 변경이라든지 회의 일정을 조회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회의 일정 조회 방법 및 일정 변경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을 키시고 아무 도메인이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겠죠. 네이버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검색창에 줌을 쳐줍니다. ZOOM 이라고 줌을 쳐주시면 엔터를 눌러주시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이렇게 줌 홈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www.zoom.us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창에서 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줌 회사의 아이디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글 계정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 아래에 구글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 아이디로 저희가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아이디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줌 계정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ZOOM 적으시고
지저스빌.or.kr을 적어주시고 엔터 또는 이 밑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비밀번호는 전달받으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밀번호를 적게 되면 줌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이 바로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 회의 목록으로 자동 접속이 됩니다. 현재는 어떤 예약된 회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만약에 회의를 예약하시면은 여기 목록이 이제 다 뜨게 됩니다. 회의 예약을 하는 방법은 이 오른쪽 상단에 회의 예약 버튼도 있고 여기 하단에 회의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일단 주제인데요. 처음에 주제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적으실 때는 이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주최하고 방을 만든 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꼭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나중에 누군가가 협의를 하고 싶다든지 일정 변경을 요청할 때에 이 회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을 이렇게 적고 괄호를 닫아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회의 이렇게 제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명인데요. 설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는 시점입니다. 시점은 회의를 하는 시점을 뜻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날짜입니다. 날짜를 변경하시고자 할 때는 여기 달력 모양 있습니다. 달력 모양 그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 날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월요일로 선택을 했고 자 이제 시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맨 끝에 9분이 나와 있습니다. AM과 클릭해 보시면 PM이 있는데요. AM은 오전을 뜻하고 PM은 오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전 10시에 교육위원회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AM을 선택하고 10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후 9시에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AM에서 9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이기 때문에 PM으로 선택해 주시고 9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기간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를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1시간에서 뭐 예를 들면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2시간이라고 해서 뭐 2시간 꽉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표준 시간대입니다. 표준 시간대는 지금 서울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되풀이 회의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 되풀이 회의라고 나오죠. 이 되풀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가 뭔가 주기적으로 같은 형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회의일 경우에 매번 회의 예약을 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되풀이 회의 이 옵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같은 형식으로 알아서 예약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해주시면 설정을 하는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복을 보시면 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매일 이 시간마다 설정한 이 시간마다 매일 이 회의가 열리겠다. 이 회의를 등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회의가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회의가 있다면 이것을 매주로 바꿔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회의가 자동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회의가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회의가 매주가 아니라 격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반복 기간을 1주가 아니라 2주로 설정을 해주시면 2주마다 월요일에 계속해서 이 회의가 반복된다라는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월요일만 선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형식이 뭐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회의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 금까지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되풀이되는 회의를 평생 이렇게 되풀이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료 날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종료 날짜가 뭐 예를 들면 11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되풀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똑같이 달력을 눌러주시고 11월 말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되풀이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이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2주마다 월수 금에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15개의 되풀이되는 항목이 입력될 예정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저는 되풀이 회의를 입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체크 표시를 다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필수 항목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시면 되고 회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보다는 개인 회의 아이디, 고유한 회의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했을 때 암호와 대기실 그리고 가입시 인증 필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소한 1개는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참여자들이 이 회의에 들어올 때 이 회의에 대한 방 제목이 바로 이 아이디이고요. 그리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참여자들을 어떤 암호를 부여해서 암호를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 4, 5, 6으로 입력을 하게 해서 들어올 것인지 또는 입력을 하지 않고 이 대기실을 입력해서 호스트가 승인한 사용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호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호스트라는 것은 이 줌 회의를 만든 방장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호스트가 이 줌 회의실을 모든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 호스트가 승인한 사용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참여자가 이 회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건네받은 회의 초대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했을 때 이 대기실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실에 대기를 하는 개념으로 채팅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 명단에 보면 호스트 입장에서 참여자 명단에 보면 이 대기실에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단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스트가 거기서 이 참여자에 대해서 수락을 할 것인지 거절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수락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참여자는 줌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가입시 인증 필요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암호 또는 대기실로 선택을 하거나 암호와 대기실 둘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암호 또는 대기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풀고 대기실로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에서는 저희가 줌을 접속을 할 때 호스트의 이 화면, 비디오 화면을 끄고 입장을 할 건지 켠 상태로 입장을 할 건지 또는 참가자의 경우에도
참가자가 이 줌에 들어왔을 때 비디오를 켜진 상태에서 입장을 하게 할 건지 꺼진 상태로 입장을 하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목록입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좀 준비가 덜 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호스트도 그렇고 참가자도 그렇고 끄기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끄기 설정을 하고 호스트랑 참가자가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본인이 능동적으로 비디오를 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도 이제 모두로 그냥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의 옵션이 있는데요. 회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참가자가 참가하도록 허용 언제든지입니다. 이것은 참가자가 그냥 참가하도록 언제든지 허용하겠다. 네,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장을 했을 때 이 참가자의 오디오가 음소거된 상태에서 입장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체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소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이 되면 여러 가지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본인의 마이크가 켜진지 모른 상태에서 또 다른 소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 주실 때 참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음소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 자동 기록 같은 경우에는 줌 회의를 한 내용들을 녹화를 뜨는 작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 지역 사용자의 입장 허용 또는 차단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사용자의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그 사람에게 호스트를 대체해서 사용자들을 이렇게 수락을 한다든지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용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작성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정했던 최종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를 해야 되겠죠. 다른 모임에서도 어떤 다른 호스트 분께서 모임을 주최하고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시간에 보시면 구글 캘린더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라고 여기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구글에서 달력 기능이 있는 그 달력에다가 이 줌 일정을 공유해서 거기에다가 자동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계정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수존교회 줌 계정 이거를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뜨지 않는 분들은 이 줌 골뱅이 jesusville.or.kr 이거를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클릭했고요. 이 클릭을 하면은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구글 계정에 접근을 해서 이 달력을 우리가 입력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어떤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청에서는 저희가 이 밑에 하단에 계속을 클릭을 해서 허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캘린더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건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을 등록하는 그 창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줌에서 설정했던 모든 내용들이 알아서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냥 이 저장 버튼만 저희가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클릭하면 저희가 9월 27일 날 월요일에 오후 9시에 일정을 등록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9월 27일 오후 9시 일정이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이렇게 제목이랑 시간 그리고 이 회의에 접속할 수 있는 줌 링크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동일하게 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링크가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여기 이 줌 공용 계정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분들은 이 구글 달력에 접속을 해서 어떤 회의 일정들이 어디서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회를 통해서 이제 중복되는 시간을 저희가 피하면서 서로가 회의 일정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구글 캘린더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줌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줌에서 먼저 구글 캘린더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이미 접속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과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여시고 google.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클릭해주면 지금 계정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지우고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디를 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줌 지저스1.5r.kr을 적으시고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이 계정이 로그인 된 것인데요. 이 로그인이 되었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바둑판 모양으로 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바둑판 모양으로 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구글 앱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클릭해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담고 보관할 수 있는 드라이브 기능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튜브도 여기에 있죠. 네,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여기서 밑에 있는 캘린더입니다. 네, 구글에서 달력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아까 같이 살펴봤던 구글 캘린더 달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달력을 위에 보시면 월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주라고 돼 있으신 분들은 이게 한 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월로 클릭해서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전체적인 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방금 제가 등록했던 것처럼 여기 오후 9시 이준택이 교육위원회 회의를 한다라는 일정을 이렇게 조회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클릭을 하시면 상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오후 9시에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오후 8시에 일정을 잡아서 줌 회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구글 캘린더로 줌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줌 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이미 지금 아까 제가 로그인을 했었다면 로그인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내 계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계정을 바로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지우고요. 다시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는 무시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구글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로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종교의 줌 계정 아이디를 입력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되면 바로 이 회의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회의 일정이 만약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내 계정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 왼쪽에서 회의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등록했던 이준택 교육위원회 회의가 월요일 9월 27일 9시부터 11시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회의 목록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서 이때 회의가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일정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시간에 꼭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이준택이라고 이 회의를 주최한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를 보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회의를 입력했던 당사자 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월요일 9시로 이렇게 회의를 등록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8시부터 아니면은 화요일부터 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 그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만약에 변경이 됐다. 원래는 월요일이었는데 화요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여기서 편집을 눌러줍니다.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시점을 저희가 화요일로 옮길 거기 때문에 화요일 28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만약에 시간도 오후 10시로 미뤄졌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신 후에 밑으로 쭉쭉 내려서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 걸 가지고 또 저희가 구글 캘린더에 공유를 해줘야겠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에도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 캘린더에 아까 9월 27일에 있었던 그 일정이 지금 현재 없어져 있고 이 27일에 있던 일정이 여기 보시면은 28일 오후 10시로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옮겨졌죠. 이렇게 해서 일정 변경을 하고 또 구글 캘린더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구글 달력에 공유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다 같이 줌 계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에 어떤 오해가 없고 서로 중복되는 시간들을 잘 피해서 효과적인 줌 회의 일정을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줌 공용 계정에 대한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